자, 지난 밤 사이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뉴욕 증시가 장중에 이제 하락 전환돼서 결국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어서 모처럼부터 이틀 연속 반등 추세가 계속 오전장 계속 이어졌고요. 오후장 초반까지 이어졌는데 미국 시간, 동부 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오후 1시 반, 2시 네. 언저리 이제 블룸버그 발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바로 애플발 소식이 또 내부 소식통에 의한 어떤 소스로 인용했습니다. 결국은 고용에 대해서 애플도 역시 좀 둔화시키겠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 있었고요. 잠시 후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특정 분야의 투자를 약간 좀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애플도 주가가 한 2% 내외로 떨어졌고요. 그 직후부터 3대 지수가 같이 공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이 0.8%, S&P업이 0.8% 내렸고요. 다우지수가 0.7% 내렸습니다. 3대 지수의 흐름을 오늘 당일과 어저께 이후의 추이를 보겠는데요. 딱 중간 시점에 오른쪽에 중간 정도에 보면 마이너스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기가 딱 미국 시간, 동부 시간 1시 반 정도 전후였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섹터로 보면 에너지라든가 임의소비재 등 3개 섹터가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헬스케어나 기술 등 8개 섹터가 좀 하락한 것이 오늘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지난 주말까지의 sek터별 흐름을 한번 참고해 보겠는데요. 지난 주말까지요. 11개 섹터의 연초 대비 그리고 월초 대비의 흐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에너지와 유틸리티가 되겠는데요. 이 두 개가 그나마 선방했고 에너지는 이제 고점 대비 많이 그나마 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25% 정도의 연초 대비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유틸리티도 3% 하락이지만 다른 섹터에 비해서는 상당히 선방하고 있는 섹터인데요. 이 두 가지가 이번 달 들어서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보면 6월 한 3주차부터거든요. 3주차부터는 이들이 지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이 임의소비재라든가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IT 이런 쪽인데요. 이런 것들이 올해 들어서 24회에서 거의 30%까지 하락한 섹터인데요. 이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좀 플러스가 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이 그림 자체는 이번 달 이후지만 실제로 6월 3주차부터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따져보면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이해될 텐데요. 7월 이후, 역시 6월 3주차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장주가 가치 대비 상대적 강세를 보이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올해의 전체적인 하락은 다 마찬가지 하락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가치주가 상당히 선방하는 건 사실인데요. 6월 말 그리고 7월 이후 부분은 확연하게 뭔가 성장으로 우리가 분류되는 것들 제일 오른쪽이 러셀 2000의 성장이고요.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나스닥이고 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러셀 1000의 성장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많건 적건 소위 성장 가치주보다 조금 강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 얘기하는 소위 가치주의 그 상대적 강세에서 지금 잠시 일시적이라도 성장주가 좀 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보이는 사람들의 근거는 바로 이런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상품 시세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유가는 이제 다시 $100를 회복했습니다.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지금 사우디에 갔다 왔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지만 아직 구체적인 어떤 결과를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갔다 온 다음에 소위 사우디 왕자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몇 년 전에 아닙니까? 워싱턴 포스트 기자를 이제 뭐 암살을 명령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하여튼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초에 오페크에서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그때 이제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여전히 다시 변동성이 있을 텐데요. 하여튼 $100가 좀 회복되는 모습이었습니다. 10년물 금리도 오늘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었고요. 미국 달러 같은 경우에도 오늘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애플과 관련된 블룸버그에 어떤 보도가 있었길래 과연 시장 전체를 이렇게 하락시킬 만한 거였었냐가 궁금하거든요. 네, 블룸버그 발 뉴스를 잠시 원문부터 보시면 블룸버그에서 이런 소식을 전하는 거죠. 애플이 고용에서도 약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스펜딩 썸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특정 분야의 어떤 프로젝트를 좀 줄일 수 있다. 그런 표현으로 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원문에 보더라도 어느 섹터라고 딱 지칭은 분명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측에서도 일단 이거를 다시 한번 노코멘트를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코멘트를 하고 있지 않고 이 회사에서도 블룸버그에서도 어느 팀의 소속이라고 얘기를 하는지는 않고 있으나 여하튼 지금 블룸버그의 뉴스를 보면
그런 뉴스를 보도하면서 배경으로 보여드리는 영상을 한결같이 지금 소위 AR, VR 기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영상을 지금 틀어주면서 계속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면 뭐 애플 카와 관련된 거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추측이 난무할 뿐이죠. 그러니까 전체 분야가 아니라 특정 분야라고 여기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지 모르지만 블룸버그 TV 뉴스는 지금 계속 그런 영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일단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신규 고용을 자제하거나 예를 들어서 이런 특정 팀에 예를 들어서 결혼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결혼이 생기면 당연히 회사에서 그 자리를 보충해야 되잖아요. 네. 리프레스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좀 안 하는 방식 그리고 일단 기존 직원들을 재배치하는 정도로 하면서 좀 줄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오늘 애플의 주가의 하루짜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 그림에서 보면 오늘 1시 반 정도로 했는데 딱 요 시기죠. 1시 반 언저리로 하면서 주가 마이너스로 흘러내리는 시점과 거의 같은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런 애플의 모습은 이미 마이크로소프트가 얘기했고 아마존이 얘기했고 구글이 얘기했고 수많은 기업들이 얘기했던 소위 고용에 대한 어떤 축소 이런 부분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애플은 다음 주에 실적 발표합니다. 네네. 애플은 이미 지난번 실적에서도 거의 1년 연속 팬데믹 이후 단 한 번도 가이던스를 발표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전망 얘기 안 했지만 그 당시에 인플레이션의 우려를 분명히 얘기했고 소위 이제 미국의 달러 얘기도 잠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전체적인 시각 자체는 월가의 시각은 이번에도 가이던스나 컨센서스보다 약간 높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성장률 자체가 거의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는 시각이 일단은 다수 의견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애플과 관련된 뉴스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금융주 한번 볼 텐데, 자, 금융주가 이제 처음 실적을 발표했던 게 이제 JP 모건이었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날 발표했던 게 시티그룹과 웰스파고, 그리고 이 지난 밤사이에 발표했던 게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근데 하루가 가면 갈수록 실적들이 좀 좋아지는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네네. 이게 좀 너무 헷갈려요. 왜냐하면 금융주들은 실적이 좀 비슷한 성향을 보여야 될 것 같은데 JP모건 안 좋았다가 시티는 좋았다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랑 이제 그 골드만삭스는 또 좋게 나오고 이게 금융주 실적이 지금 어떤 상태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실적 자체가 좀 상당히 엇갈리게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의 어떤 CEO들의 시각도 조금씩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역시 시장에 가장 보수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거의 한 달 정도 됐나요? 네네. 허리케인이 이제 오고 있다 얘기하고 있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가장 안 좋게 얘기했고 좀 약간 경고의 목소리도 얘기했고요. 오늘 이제 골드만삭스의 CEO도 인터뷰를 했는데 그렇게 아주 나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에 상당히 어렵게 다들 얘기하고 있지만 이번에 어떤 그 리세션도 그렇게 길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마이크 윌슨도 지금 시장에 대해서 최저 3천까지 떨어질 수가 아니면 3,200 아니면 3,400을 얘기하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 3,000을 얘기하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깊지 않고 빠르게 갔다 올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오늘 그 모건 스탠리도 비슷한 얘기, 그 제퍼리스도 오늘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세션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리세션이 있더라 하더라도 지금 다수의 시각은 아주 길고 아주 깊숙한 그런 긴 아주 심각한 리세션보다는 소위 얘기해서 마일드 리세션의 시각이 아직은 앞서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밑바탕은 지난주에 발표된 9.1이라는 소위 소비자 물가지수가 일단 피크 친 것이 아니냐라는 조심스러운 시각이 있다라는 네네. 것도 좀 미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골드만삭스는 2.25% 올랐습니다. 매출과 이익이 모두 기대 이상의 발표를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매출 이익 모두 소폭이나마 조금 모자랐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런 실적 자체보다는 항상 소비자 금융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소비 상황을 항상 같이 발표하는데요. 네네. 신용카드 소비가요. 전년 동기 대비 17% 늘어났습니다. 17% 늘어났다는 건 당연히 이제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노미널 금액이 되겠고요.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이 9.1%가 이번 달에 나왔잖아요. 그 전은 약간 적었지만 9.1%를 하더라도 상당히 그 실질적으로 소비 자체의 규모가 늘어난 건 팩트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역시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되면 시장이 어렵고 경제 어려워지면 쉽게 카드가 됐건 뭐든 간에 부도가 많이 나거든요. 개인들들 입장에서. 부도율은 또 최저 수준까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지적이 되겠고요. 특히 그중에서 연료 소비 같은 건 42%. 그러니까 42%. 이번 지난달에 보면 38% 정도가 기름값이 올라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물론 그것과 그 전이랑 약간 차이가 있겠으나 전체적인 어떤 인플레이션에 고려하더라도 소폭, 물량으로 아주 소폭 증가한 게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행 및 엔터테인먼트가 41%가 늘어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각이 많이 있겠지만 실제로 지금 여행에 대한 이런 수요 이런 것들이 여전히 탄탄하다라고 네. 물론 비싸기 때문에 자제하는 사람도 있지만 상당히 탄탄하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참고적으로 지난주 목요일 날 말씀하셨던 대로 어닝 시즌이 시작됐는데요. 어닝 시즌 이후에 오늘까지의 주가 흐름을 보면 JP모건만이 약간 여전히 소폭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나머지 시티그룹,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오늘까지 발표된 거 오늘 주가까지 보면 일단은 3, 4%에서 7, 8%까지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죠. 그 IBM도 사실 오늘 뭐 시장에 아주 큰 관심사는 아닐지라도 오늘 네. 장 마감한 직후에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네, IBM은 역시 주당 이익과 매출액이 약간 비타는 정도였지만 이렇게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시간에서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더 궁금합니다. 바로 알파벳의 주식 분할. 정말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2월에 이제 알파벳의 주식 분할이 발표가 된 이후 이제 7월 18일이죠. 7월 18일을 기점으로 이제 분할된 가격으로 이제 첫 거래가 되기 시작했는데 주식 분할 첫날 2% 넘게 하락했어요. 혹시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특별한 이유는 별로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오늘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시장에서 좀 크게 맥을 못 쳤다. 주장 중반 이후에 좀 흘러내렸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알파벳도 비슷한 분위기였습니다. 주가 2.4% 내렸고요. 다만 금년에 그 주식 분할을 한 주요 기업이 두 개가 있죠. 아마존과 쇼피파이가 되겠고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것이 테슬라 아닙니까? 네. 그렇지만 아마존이 먼저 좀 주가 분할을 했고요. 쇼피파이가 지난달 말에 했는데요. 두 주식 모두 같이 그림을 보여드리면 실적 그 주가 분할한 이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어떤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좀 흘러내리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이제 관심은 알파벳이 됐건 아마존이 됐건 다우지수에 과연 합류할 수 있는지의 여부. 네. 그럼 만약 합류하면 어느 게 또 빠지겠다는 여부. 이런 것들이 오히려 관심 사항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식 분할 자체가 기업의 펀더멘털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전에 좀 기대감이 원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사실 뭐 시장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도 없었고 분할 첫 거래일도 특별한 이유가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한 2%가량 하락했고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초반을 달려가고 있어요. 정작 이번 주부터 뭐 넷플릭스, 테슬라 정말 중요한 기업들 굉장히 많이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지금까지의 실적 시즌 좀 분위기는 어떨까요? 네, 지난 주말까지 오늘 거 제외하고요. 지난 주말까지 35개의 기업이 이미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 많건 적건 간에 80% 기업이 이번에도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큰 것들만 봐서 그렇죠. 자잘한 것들은 또 이익을 기대 이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팩트셋 기준으로 보면 2분기 이익이 4.1%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요. 이것은 3월 말의 전망은 5.9%였기 때문에 네.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 되겠습니다. 특히 연간 이익 전망, S&P 500 연간 이익 전망은 아주 미세하게나마 3주째 하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많은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게 마찬가지 이거는 이 아래가 이제 올해고요. 그 위에 있는 선이 내년인데 내년도 같이 3주째 조금씩 내리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앞서 이제 4.1% 정도 이익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미 팩트셋 기준으로요. 정작 발표되면 한 달 정도 걸리는데요. 발표되면 아마도 8에서 10% 정도 주가 그 이익 전망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실제 이익 증가율은 최근에 40분기 중에서요. 소위 2020년 1분기죠. 그러니까 팬데믹 초기에 딱 발생했을 때 그때를 제외하고는 39분기가 이익이 기대 이상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10년이란 거죠. 최근 네네. 40분기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일정 수준 이익 증가는 생각보다는 전망보다는 더 늘어날 건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 예상 평균 수준보다 8.8%의 예상 수를 기록했기 때문에 적게 보면 8%, 많게 보면 10% 초반까지 이익이 이번에도 늘어날 전망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게 뭐 좀 특이한 현상인가요? 아니면 원래 통상 좀 그랬던 현상? 통상 그렇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나라는 완전히 상반된데요. 우리나라는 항상 장밋빛 전망이 좀 많은 네네. 나라입니다.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통상적인 사례인데요. 미국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발표하는 게 미국과 사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수적으로 뭔가 회사도 얘기하고 애널리스트를 보기 때문에 통상 이거보다 좀 많이 낮다라고 보셔야 될게요. 바로 이 그림이 실제로 보면 흐리게 보이는 것은 예상치고 네. 좀 진하게 보이는 것이 발표치거든요. 아. 발표치가 항상 좋게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12월 예상 실적 기준 PR을 보면 16.3배에서 지난주에 떨어지면서 15.8배로 떨어졌거든요. 이것도 절대적인 수준은 분명히 낮은 겁니다. 그래서 이익 전망이 크게 낮아지지 않는 한은 물론 낮아진다고 다들 믿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낮아지지 않는다면 현재 15.8배는 5년 평균인 18.6배라든가요. 10년 평균 16.9배이기 때문에 절대 수준은 낮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모수, 제가 이익 전망 자체라는 S&P업이 몇 달러라는 소위 230달러건 210달러라는 것 자체에 대한 믿음이 아래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이 PR보다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라는 지금 발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그런 분들은 많은 분이 조금 수치를 좀 낮게 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2분기만 이제 섹터별로 좀 몇 개 좀 확인해 보면 이익 성장률 보면 에너지 정도만요. 그러니까 제일 왼쪽에 있는 에너지만 지난 6월 전망치 불과 이제 보름밖에 안 됐지만 6월 전망치보다 높은 것은 이거 섹터 달랑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시는 방법은 약간 흐리게 보이는 것이 6월 말에 섹터별 이익 전망의 수치고요. 네. 실제로 2주가 지났잖아요. 네. 2주가 지난 현재 시점에서 전망치가 약간 상향되는 거. 그러니까 상향되는 것은 에너지가 달랑 하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분기에도 거의 마찬가지였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번 실적 시즌에 늘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 포인트를 보셔야 됩니다. 네네. 결국은 달러의 위력, 달러 때문에 얼마만큼 줄어드냐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앞서 얘기했던 소비라든가 그리고 투자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당연히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가 압박 이런 거가 나오거든요. 네네. 그것이 통상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것이 마진율이거든요. 마진율이 전년 대비 2분기 연속 하락이 불가피한 것이 지금도 현재 시점입니다. 이것은 분기별 마진율이 되겠고요. 전년 대비, 그러니까 마진율은 항상 이제 연말이나 이럴 때 좀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는 계절적 요인을 보기 때문에 전년 대비를 항상 봐야 되거든요. 네네. 전년 대비 2분기 연속 하락하는 건 보시 되겠고요. 이 역시 이런 마진율 역시 섹터가 어디냐? 에너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에너지가 시장을 전체적으로 이익도 지배하고 있고 마진을 지배하고 모든 것이 어떤 이익의 조정 비율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배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참고적으로 보면 이 에너지를 제외하면 지금 2분기도 마이너스, 1분기도 마이너스였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익 조정 비율을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 지금 이번 지난 주말 기준 보면 올린 것이 31%, 내린 것이 69%이기 때문에 그만큼 눈높이가 많이 낮아져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이번 실적 시즌에 눈높이가 워낙 낮아져 있기 때문에 반등을 기대하시는 분도 있지만 에너지를 제외하고는 사실 기대할 만한 실적을 내놓기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맞습니다. 봐야 되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럴 때일수록 정말 종목 선정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럼 어떤 기준을 두고 선정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는 종목, 신규 종목 사는 것도 좋겠으나 그보다는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을 좀 어떤 분류를 잘해보는 네네.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마음의 여유를 갖고 보시는 것이 좀 여전히 맞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어떤 과거 리세션식의 성과도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월가의 주요 IB들이 어떻게 좀 섹터를 분석하고 어떻게 종목 스크린해야 하는 정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쉬운 스크린은 그 방법은 여러 번 저희가 보여드렸던 핀비즈 같은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 되겠고요. 핀비즈 이런 사이트가 몇 개 있습니다. 네네. 여기서 영어로 돼 있지만 스크린이라는 항목 탭만 한번 하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루 종일 해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몇 가지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짐 크레이머 같은 경우도 역시 시장 자체가 보수적인데요. 한국말로 제가 표현해드리면 스트라이크 존을 좁게 보는 것이 늘상 이런 시기에는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분의 입장에서 보면 배당이라든가 금리를 계속 배당 수익률을 좀 올릴 수 있는 배당금 올릴 수 있는 거를 보셔야 되겠고요. 이익 증가가 좀 꾸준히 올라가는 것들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시장보다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건 전체 지수 대비 아니면 본인의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섹터 대비 어떤 밸류에이션이 낮은 주식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안에 포함되는 것이 대본 에너지라든가 IBM, 시스코, 뉴얼 브랜드 그리고 NRG 에너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웰스파고까지 말씀드리면 높은 이익 마진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격 결정력 있는 기업으로 볼 수 있거든요. 높은 이익 마진과 자기 자본 이익이 높은 기업들의 리스트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요즘 다시 메타 플랫폼을 얘기하는 거 쉽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타 플랫폼 그런 것들
그리고 CMS 에너지, 그리고 월마트 등이 이런 데 포함되어 있는 주식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IB에서 그리고 이제 미국의 투자가들이 선정하는 기업들도 좋지만 여러분들께서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하시면서 자, 나의 종목들은 과연 이런 마진율이 좋은 기업들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 생생하게 정리해 드렸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통해서 국내 시장 대응 전략 잘 세우시고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월가워즈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투자뿐만 아니라 훨씬 더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 저희 월가워즈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